사회에서 아주 줄타기를 잘 하고 중용 외교까지 겸비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G20 거기에서 모디가 내세우는 철학은 그것처럼 뜨거운 나라. 그런데 에어컨의 문제는 산업 생산력하고도 직결되죠. 그럼요. 인도가 만약 에어컨이 각 가정마다 설치되고 공장 확대되고 설치된다 그러면 인도의 이 노동력이 인도의 국방무관을 역임한 예비역 대령 김철환 전문 교수하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사회의 성장이라는 측면,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정성, 이제 분배의 문제겠죠. 또 생산성, 효율성, 그리고 얼마만큼 또 자유롭게 자유가 보장되냐 이런 몇 가지 패러미터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인도 사회는 이런 변수에 기대어서 판단하면 어떻습니까? 인도는 그 세 가지 가치로 봤을 때는 공정하고 효율성 면에서는 부족한데 개인의 자유도는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정과 효율성이 사회의 어떤 관료 조직에서 리드하는 그런 가버넌스인데 그런 면에서는 중국에 비해서 부족하고요. 중국에 비해서 정치적인 자유도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훨씬 높다고 보고 있죠. 문제네. 중국의 문제가 자유가 부족하다라고 볼 때 인도는 사회 전체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네, 제가 농담으로 던진 얘기인데 그 공정 이거 꽉 억누르고 효율을 강조할 때 그거는 이제 빨리빨리 크잖아요. 그렇죠. 뭐 독재 국가들이 초기에 그렇게 해서 발전하죠. 모디가 꿈꾸는 세상은 뭘까요? 인도에. 모디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가 다양한데요. 지금 모디가 내년도 3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처럼 뭐 5년만 하면 단임제라든가 과거 뭐 미국처럼 4년 연임제라든가 아니고 인도는 4년씩 3선 뭐 4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디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방침은 저는 모디가 굉장히 투철한 힌두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힌두교 중에서도 굉장히 강성이. 그래요? 그래서 힌두교하고 민족주의를 결합한 이런 민족주의 힌두 독재 쪽으로 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국민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소수인 무슬림이라든가 또 이런 기타 종교에서는 우려를 많이 하고 또 그런 수시로 이렇게 사회 내부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모디는 경제 성장 그리고 부패 척결 이런 과거 우리 산업화 시대하고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극단적 민족주의 성향을 띠는 측면도 있는가 싶은데 또 국제사회에서 아주 줄타기를 잘 하고 감각은 탁월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 외교까지 겸비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G20 거기에서 모디가 내세우는 철학은 뭐 원 패밀리, 뭐 세계는 하나고 뭐 이런 원 퓨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하나의 기본 철학은 평화 비폭력입니다. 그리고 수학생님 그 인도가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미국과 손을 잡고 같이 나아가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 러시아 쪽을 손들지 않았습니까? 사실 과거 뭐 이렇게 러시아하고 친했지만 이번에도 그런 미국의 손을 더 들어주지 않아서 인도는 우리는 미국의 졸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소한 외놈들보다는 훨씬 더 포용력 있고 리더십 면에서 뭔가 이념을 갖춘 사람이네. 주관이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경제 성장이 이 와중에 7%를 달성한 것도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 이런 무역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이 과거에 흑묘, 백묘 하면서 우리한테 이익되는 게 우리 친구지 하고선 그 실용주의를 채택을 해서 냉철한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자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갔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도 인도와 중국 국경에서 서로 육박전도 하고 해서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맞아 몽둥이 들고 싸웠잖아요. 예. 그럼 피투성이 나는 싸움을 했는데도 바로 외교 채널은 가동이 또 돼서 싱가포르에서도 모이고 또 중국을 방문하기도 하고 없던 일로 해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건 그거대로 하면서 또 실익을 챙기고 자기들 국가 이익은 굉장히 면밀하게 따져서 주장하고 미국과도 나를 세우고 이런 걸 보면 이게 대국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핵무기를 갖고 있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One Earth, One Family, One Future 이런 슬로건으로 이번에 G20 정상회의를 주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비전이 있을 때 이제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오로지 나 이것만 바라보는 지도자들을 이제 세계의 여러 나라 국민들이 그걸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아마 인도가 그런 리더십까지 갖추고 그런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부상을 한다면 야, 이 세계의 이거 미래를 또 책임지는 나라가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현실은 또 갈 길은 좀 있어 보여요. 그럼요. 일단 민도가 높아져야 되고 교육 서비스 충분한 수준까지 가야 되고 사회 인프라 문제도 보면 가서 불편하잖아요. 네? 힘들죠. 거기 인도가 그 당장 뉴델리가 수도인데 거기 가서 보시면 그 미세먼지 오염도가 뭐 장난이 아닙니다. 공기 나쁘지. 또 뭐 온도는 기온 뜨겁지. 또 이제 그 기본적으로 도시의 환경을 지배하는 요소 중에 큰 게 물이거든요. 물. 깨끗한 물이 필요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게 있는데 한국인들 인도에 오면 이렇게 함부로 물을 마시지 마라. 맞아요. 심지어 호텔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보틀드 워터, 정수 처리가 된 물만 마셔라. 심지어 그걸 마셔도 세수하고 양치질 하다 보면 이렇게 배탈이 나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위생에 관한 문제 이거 얼마 전에 뭐 TV 보니까 인도 여행하는 젊은 사람들 여행하다 보니까 배탈 나고 또 그 무슨 강에서 이렇게 강물 마시는 사람들 보고 하니까 섬찟섬찟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상호 협력 분야가 식별이 돼도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서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협력을 하거나 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래 한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인도에 잠깐 여행하는 건 좋아하지만 좀 특이하다는 측면에서 여행은 좋아하지만 거기 가서 기업 활동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성공하는 기업이 많은데 중소기업은 그거 버티기 어려워서 애로를 호소하죠.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 뭐 협력해야 될 뭐 상호 보완적인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식별이 되고 구체적인 아이템이 나오더라도 실행을 옮기기가 상당히 주저되는 바가 그래서 있다. 이제 한국의 어떤 제조업 능력, 다음에 인도의 젊은 사람들의 이 노동력, 지적 노동력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잘 결합해보자 하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에 LG에서 에어컨을 만들어서 에어컨을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에어컨을 수출하고 인도에서 인도 젊은 사람들 훈련시켜가지고 에어컨 현장에서 운영 유지하고 설치하고 운영 유지하는 걸 하는 것으로 LG가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도처럼 뜨거운 나라, 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처럼 더운 나라 이런데 에어컨의 문제는 산업 생산력하고도 직결되죠. 그럼요. 인도가 만약 에어컨이 각 가정마다 설치되고 공장에는 지금도 많이 있지만 확대되고 설치된다 그러면 인도의 이 노동력이 실제로 가면 인도에 가면 낮에 그늘 밑에서 누워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거든요. 그 사람들 다 공장에다 집어넣고 가동한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에어컨이 나라를 살리는 수도가 있겠네. 에어컨 냉장고가 세계를 바꾸는 거죠. 그러게. 뭐 환경 오염도 만들어내고.